2019년 기출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1번. 소손해 면책 제도라든지 대기기간, 고의사고 면책 제도 이런 거는 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도덕적 위태에 대한 통제 방법입니다. 물리적 위태는 손실의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물리적인 조건을 말하며 위험 변경 증가 통제 의무라든지 고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등은 이러한 물리적 위태를 통제하기 위해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통상적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최악의 조건에서 위험이 목적물에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적인 최대 규모의 손실을 말하며 그 이상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MPL이죠. MPL. 요거는 MPL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1번 PML. PML은 최대 추정 손실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통상적인 조건에서 담보 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최대 손해의 추정액을 말합니다. 3번의 EML은 MPL과 유사한데 비정상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ML은 비정상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VAR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이룰 수 있는 최대 손실 예상치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3번. 다음 중 자가보험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대재해 등 심도가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식이다. 아니죠. 자가보험은 스스로 보험금을 적립해서 위험에 대처하잖아요. 그런데 대재해 등 심도가 큰 그런 위험에 대비할 경우에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 보험료를 구성하는 부가보험료 등 보험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맞죠. 2번. 보험기금의 재투자로 인한 추가 이득이 가능하다. 3번. 위험 보유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으로 위험 관리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다음 중 손해보험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한 개의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는 한 종류의 피보험 이익만 존재할 수 있다. 아닙니다. 피보험 이익은 보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죠. 피보험 이익은 보험 목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잖아요.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수개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번. 보험사고 발생 시 누구도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 3번.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4번. 피보험 이익은 보험자의 법정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다 맞는 표현이죠. 5번. 골동품 소화 등은 손실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담보에서 제외한다. 해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은? 면책 재산이죠. 해설을 보시면 면책 손인 특정 손해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번. 면책 재산, 특정 재산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책임을 제한한다. 3번. 면책 손실, 보상하지 않는 특정 손실을 말한다. 4번. 면책 지역,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장소에 따라 손실 빈도나 규모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6번. 실손 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손해보험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죠. 기평가 보험은 보험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초과해도 사전에 계약된 금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서 실손 보상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죠. 예외. 보험자 대위 제도라든지 신고 교환 이익을 공제한다든지 손해액의 시가주의 이런 거는 다 실손 보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7번.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부합 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합 계약이 뭡니까? 부합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게 부합 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모호할 경우 보험자에게는 불리하게,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죠. 4번. 계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가급적이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1번. 보험 계약 내용이 전적으로
보험자에 의하여 준비된다. 그렇죠. 이게 보합계약이죠. 2번 불특정 다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는 데 유리하다. 3번 계약의 내용의 정형화로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맞죠. 8번 보험계약자 A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계약 내용이 발생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은 얼마냐? 보험가입 금액이 6억 원이고 가입 당시 건물의 보험가액은 8억 원이네요. 즉 보험가입 전부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고 당시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정액공제 1억 원, 우선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발생 손해액이 5억입니다. 따라서 5억에서 우선적으로 정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면 4억이죠. 4억에다가 이제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동보험 요구 비율이 80%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건물 시가 10억 원 곱하기 공동보험 요구 비율 80%니까 0.8 분의 보험 가입한 금액이 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8분의 6을 곱하면 됩니다. 4억 원에다가 이렇게 하면 3억 원이 되죠. (9번) 보험기간 동안 사고 발생 확률과 예상 손해액이 다음과 같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정액공제 금액이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순보험료는 얼마냐? 순보험료는 예상 손실액 곱하기 발생 확률이죠. 해설에 나와 있는 요 풀이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달라야 된다. 아니죠. 중복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같아야죠. 동일한 보험 목적물과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가입 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하잖아요.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보험기간이 중복되어야 된다.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4번 동일한 목적물이어야 된다. 이건 다 맞죠. 11번 다음 중 보험사고 발생 시에 권리관계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입증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보험사고 및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누가 이제 입증해야 되냐? 피보험자가 해야죠. 피보험자. 2번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해당 여부라든지 3번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라든지 4번이 빠졌네요.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증가된 손해 이런 것들은 다 보험자가 입증해야 되죠. 12번 다음 중 과실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가해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법리와 관련 없는 것은 4번이죠. 연대배상 책임입니다. 연대배상 책임은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 발생에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전체 보상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비교 과실은 쌍방의 과실을 비교해서 가해자의 배상금을 감액하는 것이라든지 리스크의 인식은 피해자가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에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음을 기여 과실은 피해자가 과실에 기여한 경우 아주 경미한 경우라도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음을 항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번 다음 중 배상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확대될 때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확대된다고 해서 도덕적 위험이 감소됩니까? 도덕적 위험은 증가되겠죠. 무과실 책임주의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에 적합하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고 도덕적 위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14번 다음 중 캡티브 보험사 설립의 이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번 모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담을 늘리겠죠. 캡티브는 이제 기업이 자신의 위험을 자회사의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을 해서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을 인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모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1번 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2번 부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번 부가수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건 맞죠. 15번 다음 중 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보험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미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해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재보험은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을 증가시킨다. 3번 재보험은 원수 보험사의 수익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4번 재보험은 언더라이팅의 중단 시 활용될 수 있다. 다 맞는 표현이죠. 16번 다음 위험관리 목적 중 손해 발생 후 목적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영업활동의 취소. 1번 사고 발생의 우려와 심리적 불안의 경감. 3번 손실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 준수라든지 4번 사고 발생 가능성의 최소화. 이런 거는 손해 발생 전의 목적입니다. 손해 발생 전의 목적. 17번 다음 중 대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과실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이게 틀렸죠. 해설을 보시면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는 것을 대위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해설이 틀렸네요.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습니다. 1번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 보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고 2번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4번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게 맞죠. 18번 피해자 갑이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A, B 두 보험회사에 각각 보험금의 8천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다음 중 초과 부담 조항 단 A 보험회사가 1차 보험자임을 적용했을 때 B 보험에서 손실 부담액은 4천만 원이죠. 초과 보험 조항은 1차 보험자가 자신의 보상 한도까지 먼저 보상을 합니다. 1차 보험자, 즉 A 보험회사가 1차 보험자라고 했죠. 1차 보험자가 2천만 원을 먼저 보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상한 후에 2차 보험자가 초과액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따라서 손해 6천 중 A가 2천만 원 아까 보상했죠. 그 초과액인 4천만 원은 B가 보상합니다. B. 다음 중 손해사정의 업무 단계를 일반적 손해사정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3번이죠. 손해사정의 업무 단계. 사고 통지를 접수받고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약관의 면부책 내용 등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 손해액 산정, 보험금 산정,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대위 및 구상권 행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번 다음 중 최대 선의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위죠. 대위. 최대 선의의 원칙은 보험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보다 높은 정직성, 성실성을 계약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지 의무라든지 은폐금지 보증 등을 통해서 유지됩니다.